집안을 좀 식물로 꾸미고 네. 봄맞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 지역 코로나19 자세한 현황, 또 예방접종 진행 상황까지 알아보기 위해서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지난주부터 이 광주 TCS 국제학교를 시작으로 교회, 네. 또 성인 오락실까지 집단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방역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먼저 이제 TCS는 너무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는 일단 전부 폐쇄 명령 내렸고 빨리 이제 그 확진되신 분들은 이제 생활치료센터 후송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위법 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그때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격리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정황이 보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감염병 격리 수칙 위반으로 그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학교나 학원에 관한 법도 위반 사항 없는지 조치 중이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성인 오락실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최근에 갑자기 또 고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성인 오락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2단계가 연장이 됐는데 연장된 속에서는 면적 제한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성인 오락실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고요. 네. 또 우리 관내 한 156개소의 성인 오락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는 전수 갔다 온 손님 또는 직원, 영업주 전부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네, 지금 현재 4곳의 성인 오락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황인데 어떻게 4곳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감염이 이루어진 걸까요? 이제 일단 그 한 곳을 방문을 하셨던 손님이 그 옆에도 또 갔던 2개의 동선이 겹친 사례가 2군데서 나타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4군데인데 네. 한 명 각각의 손님이 2군데씩 간 사례가 있어서 동시에 나타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락실에서 이번에 갑자기 좀 많이 나오게 된 계기가 네. 오락실의 어떤 그 이용 생태상 뭐 칩을 좀 바꾸고 돈으로 칩을 바꿔서 그거를 뭐 버튼을 여러 개 누르고 일반 PC처럼 마우스 하나로 조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전파라든지도 빨랐고 또 오락 기기가 이제 오락실은 이렇게 좀 거리도 있고 칸막이가 들여져 있는데 이쪽은 그 오락 기기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산 속도도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산발적으로요. 그래서 더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또 이 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를 해서 이번 달부터 접종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 광주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올해 이제 코로나에 대응해서 제일 큰 두 방향이 확산이 생겼을 때 감염이 나왔을 때 막는 거, 그다음 한 축으로는 예방 접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는 어제 이제 질병청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이제 예방 접종이 시작될 텐데요. 설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구청별로 1개소씩 예방접종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간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맞았는데 이번에 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에서 영하 80도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보관한 영하에서 해동을 한 다음에 다시 희석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약 주사를 놓기 위해 빼놓은 상황에서 4시간 이내에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 약을 백신을 해동한 다음에 놔줘야 되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맞아야 됩니다. 거기가 예방접종 센터예요. 그래서 각 자치구에 1개소씩 예방접종 센터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일단 장소는 다 확정됐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질병청에서 현장을 보고 나서 이건 괜찮다. 확인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설 이전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발표했었던 권역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의 권역센터를 중앙에 한 곳, 지역에 3개소를 해가지고 호남권, 경상권, 충청권 그리고 수도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호남권은 조선대학교 병원이 이제 권역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텐데요. 네. 여기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놓는 건 아니고 먼저 감염병 전담병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전남대나 조선대, 전북대처럼 이제 대학병원 안에 격리병상이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중증병상을 관리했던 의료진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빛고울 전남대병원 같은 전담병원, 또 전남으로 하면 뭐 그 강진의료원, 목포의료원, 순천의료원, 네. 또 전북의 순창의료원,
남원의료원, 네. 또 이제 제주 이런 데까지 해서 감염병 전담병은 직원에게 먼저 놓는 게 이제 설 바로 세고 나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민들에게 접종센터를 통해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접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예방 접종을 할 때는 병원을 가서 맞게 되는 건데 이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접종센터에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제 초저온으로 보관되는 백신으로 맞는 거는 접종센터에서 네. 그리고 또 일반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또 아스트라제네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거는 우리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똑같이 2도에서 8도 보관이에요. 그래서 한 60%대 40% 정도 이렇게 이제 현재 우리가 계약된 수준은 그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아스트라제네카는 기존에 우리 그 인플루엔자 백신 맞은 것과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네네.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야 되는 건가요? 이제 센터 규모는 크게 세 종류로 될 것 같아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그래서 그 인구수 맞춰야 될 인구수 대비해서 예를 들면 300명 아니면 600명 아니면 900명 뭐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소, 중, 대로 나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에 내부 구조는 같습니다. 네. 조금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접종 시기, 순서 네. 제일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뭐 의료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는지. 네네. 이제 접종 시기는 어쨌든 설 이후 본격적으로 2월 지나고 나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우선순위라고 하면 방금 먼저 의료진 말씀드렸지만 다른 그 다음 의료진,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해야 될 의료진들과 함께 좀 그 다음으로 이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 고위험에 계신 어르신들, 네. 그 다음에 어르신들 중에서도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50대 이상에서도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먼저 맞으실 것 같고요. 네. 또 거기에 이제 가끔 요즘에 이제 집단으로 뭐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람들도 그 중간에 좀 순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그런 순서들은 이미 정해놨는데 어느 시기에 누가 맞을 거냐 하는 것은 백신이 조달되는 그 시기, 네. 그다음에 조달되는 양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정부에서도 이 백신 접종센터 배치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병원에서 맞는 아스트라제네카는 기존에 그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맞았던 것과 똑같이 맞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초저온, 그러니까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백신은 접종센터에도 맞습니다. 특히 이제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혹시 상온 보관도 이제 해동한 다음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서 맞을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특히 화이자에 대한 겁니다. 화이자는 영하 80도 보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상태로 보면 접종 후 구역에 보이시죠? 네. 거기 중앙 물품 공급실에 냉동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먼저 이 접종을 하게 될 대상자가 명단이 확정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접종 대상자가 나는 몇 월 며칠에 맞는다라고 연락이 어떤 형태로들 가게 되면 여기 이제 접종센터 동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센터로 올 겁니다. 네. 그러면 구역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고 먼저 대기 구역에서 제가 오늘 주사를 맞을 사람입니다라고 먼저 신원 확인 데스크에서 네. 확인을 먼저 합니다. 네. 그러고 나면 문진표를 작성하죠. 일반적인 나의 뭐 신상, 그다음에 내가 기저질환이 있는지 혹은 지금 내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네. 이런 걸 작성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기를 하면 그다음 이제 접종구역으로 넘어가죠. 네. 그러면 접종구역에서는 접종 준비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방금 공급실에서 나온 냉동고에서 해동을 시키고 이쪽 접종 준비실에다 놔두면 그 예방접종약이 한 병에 한 명씩 낳는 게 아니라 한 병이 5인 내지 10인분입니다. 그러면 그 10인분에서 10명분으로 뽑아야겠죠. 네. 그런 준비를 하는 곳이 접종 준비실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환자는 대기 공간에서 예진실에 오게 되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 예진실에 있을 겁니다. 소규모인 경우는 6명에서 7명, 중은 10명 이상, 뭐 12명 이상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예진을 하고 접종실에서 예방 접종을 합니다. 대기 공간에 이제 멈췄다가 접종을 하겠죠. 네. 그리고 접종을 하고 나면 옛날에는 병원에 있을 때는 접종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네. 여기 이번에는 안정성이 완전하게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면 이 이상 반응 있는지를 20분에서 30분 정도 여기서 대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상 반응이 나온다면
쇼크라고 하죠. 갑자기 뭐 혈압이 쓰러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한 30분. 그리고 나서 정말 만약에 이상 반응이 있었다. 그러면 후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앰뷸런스가 여기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으면 여기에서 20분, 30분 동안 대기했을 때 이상이 없으면 그냥 가시는 거죠. 그렇군요.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4개 제약사에 4곳 제약사의 백신이 들어오는데 뭐 우리 지역은 어떤 백신을 먼저 맞게 될까 네.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지금 이제 현재는 우리 지역이 어떤 약이 올 거다라고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 제가 드렸던 대로 화이자와 모더나는 초전 보관용이 전체 퍼센트로 보면 한 50에서 60% 정도 예약이 돼 있다 그러고요. 나머지 아스트라제네카가 나머지라고 하는데 또 실제로 이제 들여온 상황을 봐서 올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의료진들에게 먼저 권역센터에서 맞게 된 거는 네. 화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화이자를 먼저 놓은 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는 아무래도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국내 생산된 분도 있다고 하니까 또 코박스 퍼실리티라고 이제 그 세계 기구에서 정해준 약의 종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우리 광주시에는 어떤 약이 얼만큼 올 거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오늘 의료진들을 먼저 맞은 다음에 질병청에서 또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우선 이 대상 접종자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거고 당사자에게는 어떻게 통보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전체 예방접종을 해야 될 대상자는 질병청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고 요양시설에 계신 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질병청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들에게 명단이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넘어오고 나서 이제 순서들이 이제 어디 누구부터 논다라고 정해지면 네. 그 순서에 따라서 어떤 분은 뭐 이제 약품 자체도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연령대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약품이 도입되는 시기에 따라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결정이 되면 만약에 초전 접종을 맞아야 되면 센터에서 맞으시는 거고요. 아니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되면 일반 병의원에서 맞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백신을 먼저 맞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백신의 안전성에 우려를 가지면서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백신을 좀 거부하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네. 지난번 통계 어디 이제 조사를 해보니 네. 한 30% 정도는 그냥 맞겠다. 70%는 좀 지켜보겠다 이러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접종하는 거에 따라서 또 많이 그런 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접종약은 선택할 수 없지만 내가 좀 나중에 맞겠다 하는 거는 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접종 대상자는 가급적 그 맞으시고요. 내가 좀 그때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몸이. 그러면 이제 미뤄지는데 그분들은 제일 뒤로 후순위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코로나가 우리 광주시가 특히 좀 잡히지 않아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송원여고 여자상업고등학교에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한 9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예방접종은 또 우리 코로나를 막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최대한 신속성보다는 안정성을 최선으로 하고 지금 예방접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을 중심으로 또 우리 광주시에서도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접종 스케줄이 오고 또 본인이 예방접종을 해야 될 시기가 알려지면 최대한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 또 끝까지 방역수칙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광주시 박향 복지건강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